자, 여러분들 지금 이 첫 시간은 전체적인 우리 정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사 조정계산서하고 작년에 어떤 세무조정상에는 보는 걸 사항이니까 메모할 건 메모하고 필기하세요. 아시겠죠? 어디다 필기하냐? 작년 조정계산서 적으시라는 얘기죠. 그 사무 양식에다 작은 포스트 하나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으세요. 자, 제목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요약이고 우리 양식까지 정리할게요. 자, 법인세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결산서상의 단계 순서니께서 입금사니까 송금물산입을 더하고요. 송금사니까 입금물산입을 빼서 소득을 구하는데 반 나눠서 찍게 돼. 왜냐하면 이러면 나중에 흩어져가 안 돼. 내 말대로 반 나눴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보시면 송금물산입도 양식은 입금산입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화면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 회사 조정계산서를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은 송금물산입도 입금산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입금물산입도 송금물산입 용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과세소득인 각사함도의 소득을 바로 구해야 되는데 차가감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자리 여기도 있고 뒤에 있네. 그 우리가 영업의 비용 처리한 기부금이라는 비용은 차가감소득 금액을 일정 한도로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알다시피. 근데 원래 이런 용어가 기부금이 내일 배우겠지만 용어가 좀 바뀌어서 이 기부금이 용어를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는 아직도 재의연금이라든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법정이 중간에 50% 한도 기부 용어 바꿔왔다가 원래 또 뭐죠? 특례기부이라는 용어를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착이 돼가지고 특례기부 있고 과거에 지정기부금이 원래부터는 일반기부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용어만 바뀐 겁니다. 그 특례기부금이든 일반기부금이든 이 차가감소득금액에다가 법소정의 2월 결성을 뺀 금액의 50%가 특례기부 한도고 10%가 지정기금 일반기부 한도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간에 마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차가감소득금액이 마이너스 난 회사, 즉 결손 난 회사는 한도가 안 나오죠. 그럼 전액 송금 뭐죠? 불산입됩니다. 여러분 작년 조정계산서 보시면 결손 난 회사는 기부금이 다 부인되어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익 난 회사는 웬만하면 한도초가 생기지 않아요. 기부금 한도가 넉넉하니까. 여러분 한도가 차가감소득금이 플러스인데 한도가 적힌 분들은 한도 계산 잘못했을 것 같은데 예상은 한도 기부금을 소득의 50%씩 내보는 그런 미친 회사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결손난 회사만 부인될 거예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가감소득이 있는데 기부금 부인액 생긴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한도 계산이 뭐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들은 또 내일 배우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부금은 한도 초과 생기면 공익성 지출이니까 10년간 2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서식 보는 거니까 서식 설명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10년간 2월 공제되기 때문에 2월 공제 금액을 밑에 적어놨죠. 그래서 각 사람들의 소득을 구하면 여기 1단계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다시 옮겨 적죠. 여러분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차가감 소득금이 생긴 회사는 기부금 부인액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맞죠? 그런 거예요. 결손난 회사는 부인액이 있을 거고. 그럼 이걸 다시 옮겨 적어가지고 양식이 108번에 보면 각 사무소도 옮겨 적고 109번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를 빼서 과표 구하죠. 맞죠? 여러분 근데 110번에 비과세 소득과 110번 소득 공제는 눈 떠고 봐도 없을 거면 여러분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을까. 맞죠? 이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는 SPC 같은 페이퍼 컴퍼니 외에 일반 회사는 없어요.
뭐 그런 회사는 강의 받으러 올 형평도 안 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월 결손금 없다면 각 사무소에서 그대로 과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 2월 결손금은 몇 년치 공제하느냐? 우리 책에 보면 과거 15년치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5년을 잊어야 돼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이 돼요. 그럼 20년도 발생한 결손금이 15년이 되려면 2035년이 돼야 되겠죠. 맞죠? 맞아요, 틀려? 그때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 맞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 몇 년치죠? 10년치. 알겠죠? 그래서 뭐 해당이 안 되는 법인이 더 많겠지만 필기해 봅니다. 원래 23년도의 대상으로 해서 공제상 연도는 13, 14, 15, 16, 17,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결손금이 단기 공제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무조건 과거 몇 년치죠? 10년치. 아주 당분간은 10년치. 근데 여기에 이제 공제 금액이 좀 이번에 또 개정이 됐어요. 뭐가 개정되냐면 곧 배울 건데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법인 내에서 다 공제하는데 중소기업 아닌 법인은 소득금액의 작년도로 60%인데 원래 80% 공제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이런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꼭 제가 적는다고 다 할 필요 없어요. 해당이 안 되면 적을 필요 없어요. 공제상이 된 2월 결손금이 1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세법상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법인세 과세 표준은 10만 원에서 10만 원 금액을 10만 원 법인 내에서 다 공제하면 과표가 제로가 됩니다. 이건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죠. 맞죠? 근데 두 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23년부터 바뀌었어요. 혹시 누적된 결손금 많은 법인들 유예됩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은 10만 원에서 10만 원을 다 빼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에 몇 프로를 뺀다는 얘기죠. 80% 공제하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까지는 몇 프로였는데 60%인데 80%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표가 얼마죠? 2만 원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작년까지 결손됐던 분이 원래 이익 나더라도 뭐 20%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모든 것은 양식으로 관리합니다. 첫날이 좀 이런 손이 번거롭고 불편해요. 자, 몇 회 양식으로 가냐면 50호 양식 갑질로 갑니다. 첫 시간에도 굉장히 분답스러워요. 자, 불편하지만 50호 양식 갑질로 갑니다. 뒤로 넘겼어요. 이름은 자본과 적립금 갑질. 네, 앞에 잘 앉았네. 내가 찾아줄게. 자, 여기 있네. 네. 찾았어요? 갑질. 여기는 포스트 필요 없어. 더 앞으로 가야 돼. 잘 못 찾겠으면 손들어 내가 금방 찾아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세무조정 계산 지난 3월달 제보는 오늘 처음 보죠. 손벨라 조심해 알겠죠? 새 책이라서 아주 불성실한 실무자들이 늘상 봐야 되는데 갑지가 위에 보시면 책이요 이렇게 빳빳하면 안 되면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질을 좀 잡으세요. 아시겠죠? 이거 뭐 세무조정 계산도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여분으로 20개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회사에 있으니까 혹시나 적으면 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뭐 매출액이 5조인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본론사를 한번 보라는 얘기. 예? 내가 회사들한테 다 허락받고 지금 참고로 빌려주니까 일단은 첫날 보시고 여러분 회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자본과 적립금 갑지의 상단에 보시면 로마 숫자 1번이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라고 계산서라고 되어 있지 찾았나요? 이건 여러분들 자기자본 변동이니까 이건 뭐 재무제표랑 똑같아요.
그 로마 숫자 2번을 보면 2월 결손금 계산서라고 찾았죠? 보이시나요? 쭉 히스토리를 적는데 거기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16번, 17번, 18번이 잔액인데 기간 내 기간 경과로 나와 있죠? 바로 기한 내가 과거 몇 년치요? 10년치를 적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아, 이거 국내 지점이네. 오케이. 내가 아까 명단은 봤는데, 우리, 거기는 강의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내 강의 들으면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닐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예. 뭐, 들어가겠어요. 큰 회사 빌려줬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자, 기한 내 기한 경과 보이죠? 그러니까 과거 10년치가 16번을 적고 11년치 이전치, 11년도 이전치가 기한 경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과표 구하는데 기한 경과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과표 구할 때 필요 없지만 법인세법은 발생기한이 제한이 없는 결손금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청산소득을 구하거나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혹시나 이제 결손난 회사는 대표이사가 자기 가진 부동산을 회사한테 기부하게 되면 자산 수정이 되죠. 맞죠? 차변에 토지 50억, 대변에 자산 수익 50억, 영업의 수익 잡으면 세금 내기 위해서 받기는 않았겠죠. 이거랑 상계되는 결손금은 발생기한 제한이 없어. 알겠죠? 등등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선은 10번인데 여기 얘가 뭐라냐 이겠죠. 경계상들은 얘가 50% 갑지에 얘가 몇 번이죠? 16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과표 법인에 공제되는 금액이 뭐냐면 시선을 살짝 이런 왼쪽으로 돌리면 동그라미 13번에 뭐가 있죠? 단기 공제이라고 보여요?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결손 없는 분들 적지 마세요. 괜히 적으면 말이 시간도 결손 날 수 있어. 그냥 그런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50% 양식의 갑지에 요게 13번 얘가 얘란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적어서 얘가 어디로 가느냐? 3호 양식의 109번으로 온다. 이해되나요? 그걸 링크 되는 거예요. 참고로만 하세요. 혹시나 결손 있는 분들은 적어서 메모하시고. 됐죠? 없는 분들 이렇게 링크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 갑질은 다음에 볼 일 없으니까 놔두고 다시 3호 양식 돌아옵니다. 앞으로 오세요. 3호 양식은 제가 포스트잇 좀 붙이라고 했죠? 작은 포스트잇 옆에 툭 튀어나오게. 작은 거 없어요 여기?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 작은 거 있는데 왜 없대? 여기 있어요. 네. 자, 3호 양식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과표 구하고 밑에 지점 유보 소득 이런 것들은요. 선박 표준이익 같은 거 해운회사는 이런 관계 없고요. 그 과표를 다시 옮겨져서 세율 곱한 이 세율이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죠. 뭐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인세 세율이 자 봅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0에서 2억까지가 있고 200억이 있고 3천억이 있고요. 2022년도까지는 세율이 여기가 10%였고 이게 20%였고 얘가 22%고 얘가 24%였어. 다 암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23년부터는 1%씩 내렸어요. 이제 9%, 19%, 21%, 23%입니다.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가 10%씩 붙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1.9%, 뭐 2.1% 이런 식 붙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는 회사의 평균 부담 세율입니다. 작년도 양식상에 적힌 거는 프로그램상에 자동 뜬 거니까 원래는 뭐 자동 계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적을 때는 높은 세를 하나만 적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계산은 누진세를 하는데 양식 적을 때는 높은 세를 적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더해서 산출세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방 내 빌려준 회사 지점유보 소득 적혀져 있어요? 아, 없어요? 예.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겠네.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산출세 합계가 119번에 적고요. 120번에 산출세 옮겨 적습니다. 찾았나요? 자, 그 다음 121번이 뭐냐면, 자, 여기 있어요. 우리 교재 73페이지 하단을 잠시 한번 보세요. 73페이지요. 73이면 오른쪽이죠? 예. 책 페이지가 두껍다 보니까 나중에 보다 보면 짝콜이 헷갈려. 홀수가 오른쪽, 짝수가 왼쪽에 분명히 아마 오후 되면 또 헷갈릴 거예요. 자, 맨 밑에 보면 산출세액에 차감되는 것이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에다 가산세액을 더하고 공제감면서 추가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이 되는데 우리가 산출세액에 차감되는 제도가 감면과 공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음하기는 공제감면, 공제가 편한데 순서는 감면공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되거나 최저한세 걸리더라도 미감면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버려요. 근데 공제는 이월되니까 10년 이월되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월이 안 되는 감면을 먼저 받고 이월되는 공제를 나중에 받아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발음하기는 공제감면이지만 실제로는 감면공제.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감면 받은 법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감면은 그야말로 아주 특수한 경우나 소기업만 받아요. 근데 양식을 딱 보면 법조문하고 다르죠. 12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감면 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아닌 걸로 구분해 놨는데 121번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123번이 적용 제외인데 요거는 작년 조정계산에서 필요하면 적으세요. 123번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얘는 최저한세와 전혀 관계없이 공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R&D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와 무관해요. 그죠?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또 보니까 결손 나와서 밑에 아무것도 없네. 예? 어떻게 조정계산서를 허접한 걸 가져왔어요. 나 빌려줄게 하나 여기. 자, 이거라도 보세요. 남의 회사겠지. 보고 있다가 반납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자꾸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보면 없는 거는 작년에 없다고 원래 없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패스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액공제가 다 뭐 걸린다? 최저한세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 받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고용정대 세액공제, 그 다음 통합투자세액공제, 그 다음에 원래 새로 생겼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이런 거 받아요. 근데 그런 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룹핑을 지어놨어. 120번의 산출세액에서 121번을 빼고 122번을 구해서 123번에 적용 제외를 빼서 거기다 가산세 124번을 더한 게 가감계인데 대부분 가산세는 안 적혀져 있죠. 맞죠? 124번 보세요. 안 적혀져 있죠. 네, 이거는 주로 세무조사 시 납부한 거니까 굳이 여러분들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25번에 가감계가 우리가 부담세액이 되고 거기다가 126번에 중간연합세액과 130번에 128번에 원천납부세액을 더한 것이 132번의 기납부세액 합계입니다. 연도조정에 선납법인세 개정서죠. 연말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125번에서 132번을 빼고 자 오른쪽 봅니다. 133번을 더한 게 134번인데 133번 얘가 좀 특이하죠. 감면분 뭐라고 되어 있죠? 추가납부세액 때 적힌 회사도 있고 안 적힌 회사가 있습니다. 적힌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과거 년도에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인원이 감소하면 세금을 다시 추가납부해야 돼요. 그런 거라든지 투자세액 공제 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되면 다시
세금 납부해야 돼. 그런 것이 감면분 추가 납부세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주의할 것은요. 제가 모레도 설명하겠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받으면 대부분이 농특세를 20%를 내요. 물론 안 내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내는데 그럼 감면분 추가 납부하면 과거에 공제받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농특세를 뭐죠? 돌려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 적힌 회사는 농특세 그 20%는 돌려받아야 돼요. 그대로 제대로 적힌지 있다면 확인해 봅시다. 아시겠죠? 농특세는 내면 돌려받습니다. 그 설명 이따가 할 거예요. 작년도에 적힌 분들은 20% 농특세 환급이라고 이렇게 메모하라는 얘기죠. 안 적힌 분들은 관계없고 원래 혹시 해당되는 분들은 적어놨다가 정리하면 됩니다. 이 첫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에 전체에 다 우리 스크린하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세로로 동그라미 5번이 뭐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오전에 설명드리겠지만 법인이 부동산 중에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로 10% 내지 20% 내는 세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별로 작년도에 대부분 다 블랭크급. 왜냐하면 주택을 팔질 않았으니까. 맞죠? 마지막 날 가서도 강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로 쓰게 되면 요 토지 등 양도소득 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은 뭐죠? 주민등록 전입이에요. 사람이 산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을 보고 아닌 경우는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됐나요? 자, 세로로 6번 엄청난 변화예요. 미완료소득 법인세가 있어요. 대부분 다 작년도에 블랭크죠. 맞죠? 안 적혀져 있죠. 왜 안 적혀지는지 이제 배울 건데 해당이 되는데도 안 적힌 회사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개정세법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작년까지는 뭐가 대상이냐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하고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본이 500억 초과되는 중소기업 아닌 법인들이 해당이 됐어요. 좀 복잡죠? 근데 원래 22년 연말에 정부안은 이 제도가 다 폐지된 안으로 나왔는데 야당의 반대로 자기 자본 500억 초과된 법인은 이제 없어졌지만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리 설명합니다. 딱 집중해야 돼요. 그럼 과거 년도에 자기 자본이 500억 초과되는 비중소기업은 미완료 소득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산되는데 세금은 당장 내질 않았어. 왜냐하면 적을게요. 이거 여러분 모레 다 복습합니다. 설명하는데 지금은 리뷰하는 시간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21년도에 미완료 소득이 생기면 세법은 이 금액을 차기 완료 적립금이라는 것을 적립을 하면 세금을 2년간 유예시켜 줬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얘가 유예가 언제가 되냐면 22년에 세금을 내든지 또는 23년도 세금을 내는지 선택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도록 돼. 이해가죠? 그러면 22년도에 미완료 소득 생긴 것도 이것도 초과 완료 적립금을 적립을 하면 얘도 언제죠? 23년도와 24년 세금을 내는 것 선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러분 이 중에서 상당 부분 해당됩니다. 미완료 소득 해당이 작년까지 해당됐던 법인인데 원래 안 되는 법인은 끝났다고 만세 부르는 것이 아니고 21년도와 22년 적립한 법인세는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잊으면 안 돼요.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니까 웬만큼 세금 이자 없으니까 세금은 늦게 낼수록 좋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21년도에 미완료 소득 적립안에서 원래 내고 22년도 적립안에서 내년에 내야 됩니다. 알겠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상호 출자 제한 기업자는 살아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따가도 제가 설명 또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룹사가 있어요.
따라 적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따라 적지는 못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그룹사가 뭐냐면 다른 말로 기업 집단이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는 실무적으로 그룹 부르는데 기업 집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있고 두 번째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있어요. 이건 세법 아닙니다. 근거법은 독점규제비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고 주무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어떻게 지정하냐면 직전 연도 말 현재 그룹의 자산 총액이 5조 이상이면 뭐죠?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상호 출자는 어떻게 했냐면 2022년도까지는 10조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 아시겠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나라 GDP 국민 총생산의 0.5%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저게 뭐래 말이죠? 여러분 GDP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상호 출자인지 아닐지는 뭐죠? 측정할 수 없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조만 알았는데 그래 바뀌었어요? 언제 공시하느냐? 4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4월 달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읽어줄 테니까 필요한 분은 참고하세요. 모든 그룹 전체가 82개 집단이에요. 여기에 상호 출자가 여기 48개 그룹이고 나머지 34개가 공시대상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꼴찌부터 읽어볼까? 48위. 48등 DB그룹, 47등 한국타이어, 이랜드, 쿠팡, LX, 넥센, 세아제강, 넷마블, 태영, 코롱, OCI, 대우조선해양. 근데 나는 이 회사는 모르겠어요. 잔금상선 들어봤어요? 대장금이 후인가? 거기야 뭐 상선회사는 대부분이 부채야 말이죠. 자산부채 퉁치면 빵이야 걔들은. KCC, KTNG 담배인상공사, 그 다음에 호반건설, 센트리온, 효성, SM, HDC,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S오일, 미래에셋, 네이버, 부영, 현대백화점그룹, 중홍, HMM, BL이 대림그룹입니다. 이거 왔는 사람 있네. 두산, LS, 카카오, 한진, CJ, KT, 신세계, 농협, HD현대, GS 한화, 롯데, 5등부터는 순서 부릅니다. 5등 포스코, 4등 LG, 3등 현대자동차, 2등 SK, 1등은 보나 누구죠? 이재용이죠, 맞죠? 네, 삼성이에요. 거기 못 둔해서 섭섭하겠다. 이게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에요. 그럼 나머지 5조 넘는 나머지 좀 하위 그룹이 공시대상 기업입니다. 이해가죠? 왜냐하면 세법에서 이 상호 출자나 공시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건데 제가 다 매년 바뀌니까 말로만 듣자. 나머지 공시대상 갑니다. 꼴등부터 얘기할까? 아니면 43등부터 얘기할까? 꼴등부터 해야죠. BGF 어디? CU지 뭐, 그지? 몽골에 가서 몽골의 CU가 뭐 몽골의 반 이상 차지한다는데. 반다홀딩스, 삼표그룹, 농심, 유진, 한솔, 하이트질러, IS동서, OK금융그룹, DN오토모티브, 신영, 글로벌세아, 보성, 고로HC, 크랩톤, 삼양사, MDM, 동국제강, 한국GM, 애경, 에코프로, 두나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두나무라는 데가. 중앙, 대방건설, 항공우주산업, 알모레퍼시픽, HL, KG, 동원, 교보생명, 태광, 다우키움,
금호, 소교학, 그리고 나머지 삼천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못 뜨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맞죠? 83등 밖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죠? 이제는 금방 읽어드렸던 34개 상호 출자 제한 48개만 해당돼요. 알겠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먼저 읽어드렸잖아. 그 48개 그룹 집단이 아니면 이제 미완료수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사후 관리는 해야 된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해당되는 범위 이따가 양식 볼 건데 요거 있죠. 됐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끝난 게 아니에요. 세금 내야 되는데 한 해라도 늦게 내는 게 낫죠. 맞죠? 저기서 사모 양식 가지고 전체 정리해 드렸어요. 자, 이제 우선은 첫 시간은 우리 전체를 보는 거니까 다시 양식 1호 양식부터 갈게요. 자, 갑니다. 자, 법인세 신고서 1호 양식부터 볼게요. 필기할 건 하고 또 포스트잇 붙이고 합니다. 1호 양식은 뭐 전체 신고서니까 별 건 없고 1번부터 32번까지는 뭐 인적 사항이고 33번에 수익 금액 보이죠? 찾았나요? 하단에 수익 금액 찾았어요? 여기 여러분 회사의 매출액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계상 매출액을 세법은 수익 금액이라는 단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34번이 뭐죠? 과표고. 그 다음 35번이 산출세이고 36번이 총부담세. 처음 듣는 단어죠. 맞죠? 자, 연결합니다. 1호 양식의 36번의 총부담세액은 연결합니다. 사모양, 그럼 우리 금방 사모양식 보셨죠? 여기 동그라미 125번에다가 133번을 더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세요. 금방 사모양식 봤잖아. 사모양식 포스트잇 붙였으니까 연결해서 보라는 얘기죠. 사모양식의 125번 가감기에다가 133번이 있는 분은 더하고 없는